테스팅요. It's 오케이, 윤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오케이를 할 거냐면요, 삼성이 이번에 출시한 코드리스 이어폰 갤럭시 버즈 플러스입니다. 기존 갤럭시 버즈보다 뭐 요런저런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는데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간결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성품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기대를 하면서 뜯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조촐한 구성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입한 색상은 화이트인데요, 이렇게 박스를 열면 당연히 새하얀 갤럭시 버즈 플러스 본체가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 있는 작은 박스에는 USB-C 타입 케이블과 작은 사이즈와 큰 사이즈의 이어캡, 그리고 윙팁이 들어가 있습니다. 윙팁이 뭐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죠? 제가 좀 이따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뚜껑 위쪽을 보시면 설명서가 있는데요, 그냥 설명서예요. 넘어갈게요. 에어팟이나 다른 고성능의 코드리스 이어폰에 비하면 저렴한 가격이지만 이것도 나름 1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조촐한 구성품을 볼 때마다 약간 서운한 감정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실리콘 케이스라든지 하다못해 작은 충전기라도 넣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꼭 그렇게 다 가져갔어야만 했나요? 다음은 디자인입니다. 전작인 갤럭시 버즈가 무광 재질의 조약돌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번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디자인은 똑같은 쪼꼬미한 조약돌인데 이 재질이 바뀌었어요. 유광으로 바뀌었어요. 기존의 버즈가 헤헷 안녕 난 버즈야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번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내가 갤럭시 버즈 플러스다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자기 주장이 강해 보이는 아이입니다. 이어폰 위쪽에는 샘숭, 당연히 삼성 로고가 적혀 있고요, 그 밑에는 사운드 바이 AKG라고 적혀 있네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성에서 하만카돈이라는 유명한 오디오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출시하는 대부분의 제품의 오디오는 하만카돈의 기술을 쓴다고 해요. AKG는 그 하만카돈의 이어폰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얼마나 음질이 자신 있길래 앞에 이렇게 딱 AKG라고 적혀놨는지 궁금해지네요. 앞쪽에는 케이스를 열기 쉽게 이렇게 홈이 파져 있고요, 케이스의 충전 상태를 알 수 있는 LED도 있습니다. 케이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어폰 한 쌍이 자리 잡고 있고 이렇게 밑에 LR이라고 레프트 라이트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어폰의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LED가 따로 있습니다. 케이스랑 이어폰의 충전 상태를 따로 알 수 있게 해준 건 나름 센스 있는 배려 같습니다. 왼쪽 오른쪽 표시는 LR 이렇게 실리콘으로 뭔가 처음에는 다른 버튼인 줄 알았는데요, 전 모델인 갤럭시 버즈 같은 경우에는 이 LR 표시가 프린트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 따로 있길래 뭐 누르면 뭐가 나타나나? 버튼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계속 눌러봤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장식용인 것 같아요. 이어폰 자체의 디자인도 전작인 갤럭시 버즈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케이스가 화이트니까 전체적으로 화이트 색깔이고요, 삼각형 모양으로 약간 홀로그램처럼 되어 있는 색깔에는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터치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조작할 수 있고요, 터치 반응은 생각보다 빨라서 좋았어요. 다만 아쉬운 점이 유광이다 보니까 때가 묻는다거나 스크래치에 정말 약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사용하면서 정말 몇 번 주머니나 가방에 넣었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온갖 먼지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지다 보면 손에 있는 유분이 이렇게 묻을 때도 있잖아요. 이 제품이 유광이기 때문에 유분이 더 잘 눈에 보이고 덜어지는 게 쉽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블루나 화이트 컬러처럼 밝은 색깔은 더 심합니다. 이번에 버즈 플러스 케이스를 보면 되게 예쁜 케이스를 많이 나왔는데요, 이건 그냥 삼성이 대놓고 케이스는 따로 사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착용감인데요, 갤럭시 버즈 플러스의 이어팁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윙팁이라는 게 있는데요, 버즈 플러스를 착용할 때 약간 가로로 끼운 뒤에 살짝 돌려서 끼우면 귀의 연골 부분에 딱 걸려서 귀에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데요, 유닛 자체의 무게도 6.3g이고 가벼운 편인데 고정도 굉장히 잘 돼서 착용감은 진짜 좋았습니다. 그리고 윙팁과 이어팁의 사이즈가 다르게 되어 있어서 나의 귓구멍 크기에 맞게 따로 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많은 분들이 귀 모양이 다 다르니까 그거에 상관없이 잘 착용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음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다이나믹 투웨이 스피커라고 해서 저음부를 담당하는 스피커랑 고음부를 담당하는 스피커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더 음질 면에서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는 ANC, 그러니까 Active Noise Cancelling 이 탑재가 되어 있다고 예상하셨잖아요. 아쉽게도 노이즈 캔슬링은 역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착용감을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귀에 정말 딱 밀착이 되기 때문에 차음성 부분에서는 웬만한 커널형 이어폰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이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외부 소음을 차단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어폰보다는 위, 그리고 에어팟처럼 노이즈 캔슬링을 따로 지원하는 제품보다는 아래인 느낌이에요. 이번에 나온 갤럭시 버즈 플러스와 전작인 갤럭시 버즈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마이크의 숫자인데요, 갤럭시 버즈가 이어폰 안쪽과 바깥쪽 이렇게 마이크가 2개가 있다면 이번 갤럭시 버즈 플러스 같은 경우는 내부에 1개, 외부에 2개 이렇게 마이크가 총 3개입니다. 덕분에 이어폰으로 통화를 할 때 통화 품질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실제로 통화를 해보니까 정말 또렷하게 잘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2K 윤성입니다. 지금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통화하고 있는데 잘 들리나요?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끼고 시끄러운 데서 통화하고 있는데 잘 들리나요? 지금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로 통화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잘 들리나요? 내 목소리 들리니? 다만 조용한 곳에서는 와 이거 통화 품질 진짜 좋다 엄지척 이런 느낌이지만 좀 시끄러운 지하철 같은 곳에 가면 아 그냥 좋네 이 정도 느낌이에요. 그렇게 막 엄청나게 좋다 이건 아니라서 좀 애매한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는 에어팟과 비슷하게 주변 소리를 듣는 기능이 따로 있는데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안 되는 이어폰인데 과연 주변 소리 듣는 게 쓸모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자연스럽게 주변 소리를 들려줘서 좀 놀랐습니다. 제가 전에 리뷰했던 소니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마이크로 녹음된 소리를 이어폰으로 듣는 듯한 느낌이었다면 이건 정말 자연스럽게 뭔가 이어폰에 구멍이 뚫려서 그 소리가 내 귀로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무튼 정말 자연스럽게 주변 음을 잘 들려주더라고요. 이건 진짜 좋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배터리인데요. 배터리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배터리는 이어폰으로 기본 11시간 사용 가능하고 케이스로 충전을 한 번 더 하면 22시간 정도 쓸 수 있다고 해요. 전작인 갤럭시 버즈는 6시간 충전해서 12시간 쓸 수 있었는데요. 배터리는 확실히 전작보다 많이 개선이 되었죠. 하루 종일 밖에서 사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배터리 아닙니다. 저는 자기 전에 미리 완충을 해주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에 배터리 때문에 고생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거기에 무선 충전도 지원하기 때문에 Z 플립처럼 배터리 공유가 가능한 갤럭시 제품과 같이 사용하면 배터리 걱정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어폰 자체의 배터리도 워낙 오래가기 때문에 급속 충전 기능은 저는 쓸 일은 많이 없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배터리가 당연히 오래가면 좋긴 한데 배터리는 한 12시간 정도만 사용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배터리에 신경 쓰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노이즈 캔슬링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네요. 에어팟이 아이폰과 연결했을 때 다양한 기능을 설정할 수 있었던 것처럼 버즈 역시 갤럭시 웨어러블이라는 어플과 사용할 때 가장 완벽한 호환성을 보여주는데요. 기능은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우선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내 이어폰의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에 추가로 케이스 자체의 배터리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배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 같은 게 이 이어폰에만 달려있나 봐요. 양쪽 이어폰을 모두 빼서 내 귀에 꽂고 있을 때는 케이스의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게 아쉽더라고요. 거기에 웃긴 게 이 이어폰 한쪽을 케이스에 넣고 있더라도 케이스 뚜껑을 닫아버리면 배터리 양을 확인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귀찮은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다음은 EQ 조절인데요. 총 6가지 탭 중에서 고르면 되는 구조인데 생각보다 각각 EQ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이 부분은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어버드 찾기 기능인데요. 이걸 누르게 되면 버즈 플러스에서 약간 같은 참새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게 소리가 정말 너무 작아요. 이걸 듣고 과연 버즈를 찾을 수 있을지 뭔가 찾기 더 힘들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거기에 이어폰이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작은 소리조차 나지 않는데요. 이 정도면 잃어버린 버즈를 찾는 기능이 있어요? 라고 홍보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이어버드 찾기 기능이 있어도 잃어버렸을 때도 그냥 안 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 통화 품질, 배터리 같은 면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고 음질 역시 나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구입하셔도 후회스러울 제품은 아니에요. 다만 전작인 갤럭시 버즈와 비교했을 때 와! 이런 엄청 어마무지한 발전이 이루어지다니!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미 갤럭시 버즈를 가지고 계시거나 에어팟 프로처럼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갈아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리뷰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It's OK! 윤성이었습니다. 안녕!